봅시다. 시간이 몇 번째지? 저? 저요? 세 번째. 세 번째? 재현이는 몇 번째? 두 번째? 승영? 승영이 몇 번째니? 세 번째. 세 번째?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은요, x의 값을 a 쪽으로 움직였을 때 함수값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뭐 꼭 a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거고요.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x의 값을 a 오른쪽에서 a로 움직일 때, a 왼쪽에서 a로 움직일 때 얘네들의 함수값의 변화를 알아보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죠. x가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갑니다. 오른쪽에서 가는 것을 이제 우극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a 플러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x가 a 오른쪽에서 갈 때와 a 왼쪽에서 갈 때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간다라면 이때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소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재현 기억나요? 우와 진짜 기억나요? 조금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 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갈 때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갈 때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면 함수값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x의 값이 1쪽으로 가까이 간다면 y의 값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요 2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x가 이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의 극한은 최악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정확하게. 아, 그 부정확하게 얘기해봐. 대충 해봐. 얼마? 2? 2? 2? 재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부정확하게 얘기해봐요. 2 아니에요. 2? 승엽? 2 플러스. 그렇죠. 2 플러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실제로 이렇게 올 때 얘가 2가 딱 되지는 않는 거고요. 2를 향해 가는 거고요. 얘의 값은 2보다는 조금 클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면 얘도 2가 되긴 할 텐데 2로 가까이 갈 텐데 그 친구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을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걸 좀 연습을 해드릴게요.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생각해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뭐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셔가지고 꼭지점이 0,1인 2차 함수야.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 오른쪽에서 0으로 올 때, 0 왼쪽에서 0으로 올 때 얘네들의 함수값은 전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어디에 향해 갈까요? 1에 향해 가겠죠. 그런데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거나 전부 1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그냥 식으로 생각해도 돼.
x에 0을 막 집어넣을 텐데 얘는 제곱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는 조금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그래프를 매번 그려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속도감이 있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만약에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3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재현,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 마이너스. 그렇지. 괜찮죠? 3인데 제곱한 걸 뺀대요. 그러니까 3보다는 계속 작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우극한 저극한이 막 나뉘어져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볼까? 자, 채영 얼마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 이건 잘 모를 것 같아요. 0 플러스 0 플러스? 승영 맞아요? 재현 어때? 맞는 거 아니에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를 x 곱하기에 x 마이너스 2로 생각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2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조금 크겠죠? 그치? 얘는 뭐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계속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자, 리미트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가볼까? x제곱 마이너스에 3x 얘를 해볼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승혁,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 플러스. 그쵸. 얘가 4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이걸 또 뭐 이수분해를 한다라면 x에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라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라고 할 수 있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게 직접 넣어봐요. 얘가 절대값이 4보다 조금 커져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보다 조금 작을 거거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5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절대값이 더 커져요. 거기에 보호를 바꿔준 거기 때문에 4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아니면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사실 이거 합성함수 극한차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극한 찾는 것들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나랑 수업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은 또 이걸 뭐 다르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자, 극한을 정할 수 있는 형태와 정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정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없네. 자, 무한대가 뭘까요? 무한대. 재현, 무한대가 뭘까요? 계속 가는 거. 계속 가. 무한소는 계속 와.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 무한대는 뭡니까? 한없이 커지는 값을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한대는 이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존재하겠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무한대라고 정의했고 방향성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어디서 따온 거지? 이 기호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따온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에서 만들어낸 기호예요. 무한대라는 게. 무한소라는 게 있어요.
무한소의 비율은 이렇게 옆에가 좀 더 뚱뚱해요. 원래는. 그래서 영어 O 같이 생겼습니다. 원점처럼. 그래서 무한소랑 0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한소랑 0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무한소는 절대값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0은 아니에요. 무한소는 절대값이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무한소분의 0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소분의 0은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0분의 무한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한소인지 0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신 기출로도 나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가우스의 x-의 1 플러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x가 1로 가까이 간답니다. 1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소가 되는 겁니다. 무한소.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소인데 가우스를 씌워놨습니다. 무한소에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지?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게 무한소와 0을 헷갈리면 둘 다 0인데요? 약분하고 1을 욕할 뻔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아이들도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와 0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신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무한소의 개념을 안 알려줘요. 단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한소와 0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꼭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 뭐 써먹어요? 이과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재현이 이과지. 둘은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그래서 무한소와 0의 개념을 꼭 구별해서 이건 내가 항상 함수니까 처음 할 때 무한소와 0의 그 구분을 항상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자꾸 까먹지 마세요. 무한소와 0은 다른 겁니다. 무한소는 미량이나마 절대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0은 그냥 0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들끼리 우리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극한을 정할 수 있는 형태와 정할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 형태는 무궁무진합니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한 것도 무한대가 될 거야.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것도 이건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결정이 되긴 하겠죠.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역시나 무한대가 되겠죠. 어렵나요 지금 이 내용이? 상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겁내 커지는 거에다가 겁내 커지는 걸 더하면 더 빨리 겁내 커지겠지. 그지? 이런 것들은 뭐 되게 많습니다.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덧셈 뺄셈을 해도 역시나 무한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무한소에다가 무한소를 더하는 거는 당연히 무한소가 될 겁니다. 무한소 빼기 무한소는 어떻게 될까요? 승혁 어떻게 될까요? 무한소 빼기 무한소. 네, 무한소가 됩니다. 무한소 더하기 상수는 그냥 상수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계속 갑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을 계산할 때 딱 봤을 때 얘네들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 그걸 나는 정형이라고 합니다. 정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근데 정할 수 없는 형태가 있겠죠, 네 가지가. 그게 이제 부정형입니다. 정할 수 없는 형태. 그 네 가지가 부정형인데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 어떻게 계산했었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뭐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기 있습니다. 6페이지 개념 노트 보시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0분의 0꼴에서는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0이 되는 친구들을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 친구는 이제 루트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루트가 존재한다라면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서술형일 때 이걸 이대로 썼을 때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과서에도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답만 딱 쓰거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서술형으로 내서 감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좀 되게 야비하다. 학교에서 과연 알려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짓말.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있습니다. 이게 0이 아니라 무한소예요. 무한대 곱하기 0은 뭘 것 같아요? 뭐? 무한대 곱하기 0은? 0.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야. 여기서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이게 0이 아니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그런데 무한대 곱하기 0으로 해. 고등학교 때 이 거짓말이지.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입니다. 이것도.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항상 괄호가 등장을 해요. 괄호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을 통분합니다. 괄호 안을 통분한 다음에 괄호 앞에 분수식이 하나 또 있거든요. 괄호 앞의 분수식과 약분합니다. 약분이 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루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약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짓말 보여드릴까? 저거? 거짓말 하려면 스퀴즈를 알고 가야 되는데 스퀴즈를 볼까? 그 옆에 개념 노트 7쪽에 보시면은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F와 H와 G의 관계일 때 F와 G가 만약에 같은 값으로 간다라면은 H도 같은 값으로 간다. 그게 스퀴즈거든요. 샌드위치 정리. 세 개의 크기 비교가 있을 때 양옆에 있는 친구가 같은 극한값으로 가면은 얘도 같은 극한값으로 가겠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을 구해봐. 미적분 배우신 분? 얼마입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미적분에서 안 배웠어요. 미적분에서는 얘가 0일 때입니다. 얘가 0으로 갈 때 이게 1이거든요, 극한값이. 근데 수투에서 이게 사인, 코사인의 극한값을 물어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수투에서 나오는 극한은 얘가 항상 무한대거든요. 사인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지? 마이너스 1에서 1인가요? 그럼 얘를 이제 전부 x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네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수투에서도 사인, 코사인의 극한을 가끔씩 물어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샌드위치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거짓말을 보여드릴게요. 거짓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뜨는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내가 본 결과 모든 교과서와 모든 문제집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해봐 라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요. 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으셔라. 최고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최고창으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으로 묶었을 때 3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x분의 2 0으로 가죠? 그럼 0, 0이고 3이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3 곱하기 무한대는 뭐겠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쓴 다음에 교과서에서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서술형일 때 학교 어디지? 아, 너희 안네.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야비한 문제 안 내. 재훈이 어디지? 대일고. 내일 써줘. 수영이 어디냐? 여의도. 너희 내일만 하다. 너희는 아니다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하면 틀렸어요. 틀립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틀린 풀이에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본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문제집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풀입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이런 거 내면은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풀어도 풀리기는 해.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어. 근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버릇해서 이렇게 다 쓰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다 틀렸다 했었어. 그래서 그때 욕을 아주 막 엄청 먹었지.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이걸 알려줬대 수업 시간에. 근데 한 학교에 한 학년에 선생님이 보통 3명 들어가잖아요. 한 분은 알려줬대. 근데 두 분은 안 알려준 거야. 욕을. 자, 수학적으로 틀린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승혁이 한번 찾아봐요. 모르겠어. 재현? 모르겠어. 한 페이지 앞으로 가봅시다. 개념 노트 5쪽을 보십시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시작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함수 fg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x가 알파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밑에 나와 있는 리미트를 찢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십시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은 어때요? 발산하죠. 그럼 리미트를 찢어줄 수 있어요? 못 찢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미트를 찢어줄 수가 없습니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이 앞에 있는 친구랑 괄호 아래 있는 친구가 모두 수렴할 때 리미트를 찢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 발산하고 뒤에 있는 거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걸 찢어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발레가 막 이런 것도 있거든. 1이 0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게 각각 수렴할 때 찢어줘야만 되는데 수렴하지 않았을 때 찢어주면은 1이 0이랑 같아져요. 자, 1은 리미트 x가 0 무한대로 갈 때 1과 같죠. 그지?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죠. 그럼 이걸 리미트를 찢어줄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0이 되지.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이랑 0이랑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 모순이 나온 게 0입니다.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이 0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립한다라면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그래서 저거는 틀린 풀입니다. 근데 내가 본 모든 교과서에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짓말 하나인데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제 저런 거 가지고 막 낸 걸 봤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내지는 않겠죠. 이런 거 가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하셔야 돼요. 샌드위치를.
저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을 찾을 수는 없고요. 샌드위치를 이용을 해서 얘의 극한이 무한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보다 대표적으로 큰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암산이 안 된다. 꼭지점 얼마니? 3분의 1. 도와줘요. 3분의 1. 위에 있니 밑에 있니? 아래. 아래. 그럼 이거보다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걸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아무거나 찾으면 되는데 얘를 꼭 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축을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이거든? 그럼 이거보다 겁내 큰 것 중에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지. x의 100제곱 플러스의 1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아 플러스 1 하면 안 되겠죠. 100 얘가 쟤보다 큰 건 확실하죠. 안 보여? 3x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1보다 x의 100제곱 더하기 100이 더 큰 게 확실하죠.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그지? 이거보다 작은 거 중에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100 확실하죠? 이거보다 작죠? 그지? 최고차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축은 0이더라도.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100을 빼도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극한이 무한대가 됨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보여야지 저렇게 묶어서 보이면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 이거보다 이게 더 크잖아. 그거 알겠는데 그 x100 더하기 100이 그거를 어디서 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네. 아무거나 잡는 거야. x의 2만 제곱 잡아도 돼요. 그냥 제보다 큰 거만. 얘보다 큰 것만 잡으면 돼. 얘보다 절대적으로 큰 거 하나만 아무거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사실 얘를 안 잡아도 되기는 하지.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큰 거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테니까 샌드위치 여기에서. 그래서 얘만 잡아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이제 멋있게 양옆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걸 서술형을 낼 리는 없을 겁니다. 서술형을 낸다면 너희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뭐 차에 기스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걸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인 거고요.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서 그냥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도 이거 몰라요. 모르는 선생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다 넘어가자. 쓸데없는 이야기고. 자 7쪽으로 가봅시다. 7쪽으로 미정계수 결정. 자 위에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분수꼴의 극한값에서 얘가 수렴을 한다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수렴할 수 없고요. 자 밑에 마찬가지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알파는 0이 아닌 실수여야 됩니다. 알파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그 분수식 옆에 알파는 0이 아닌 실수. 알파가 0이 된다면 fx가 0으로 갈 때 gx는 3으로 가도 돼. 3분의 0은 0이니까. fx가 0으로 갈 때 gx가 5로 가도 돼. gx가 무한대로 가도 돼. 무한대분의 0도 0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닌 실수여야지만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또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그게 빠졌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 됩니다. fx, gx가 모두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일 때
얘네들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면은 얘네들 차수는 같을 거고요. 최고창의 개수비는 알파 대 1이 된다. 분자의 개수와 분모의 개수를 묶었을 때 수렴값이 된다. 알파 fx gx가 모두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쟁이 갑시다. 지금 옛날에 달라졌을걸? 풀던 거면은 풀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품 뭐 아, 그럼 책이 다를 거 아니야, 잠깐만. 일품 푼다고 했다고? 네.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 문제가 같을까? 다르네. 그러면 내가 뽑아줄게. 좀 앞에 풀고 있어봐요. 4번. 승영이도 그거 1품 풀고 있어봐요. 4번. 아닌데. 자, 도저히 봅시다. 자, 18번 봅시다. 12쪽에. 재현, 네? 너무 어렵니? 오늘 수업이? 좀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게 너무 어려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거 멋있게 풀어줄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푸는 방법으로 풀어줄까? 멋있게요. 괜찮겠어요? 자, 재현이가 원했기 때문에 멋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f와 g의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극한값이.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여러분들이 고3이 되시면은 이렇게 풀 겁니다. 그동안 훈련을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f와 g를 세팅합니다. 내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무한대로 가는 거 fx를 나는 그냥 x라고 할 거야. 무한대로 갈 때 gx가 3이 되는데 그럼 나는 gx는 3이라고 할 거야. 그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f가 무엇이고 g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f와 모든 이 규칙을 만족하는 모든 f와 모든 g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fx와 gx를 마음대로 세팅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식들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1차식으로 바뀌어버리지. 2x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3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1차분의 1차 그럼 x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b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x로 분자 분모 나누는 거 괜찮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 개수로 수렴하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고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했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지? 조금 기억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했었고요. 넘어가셔서 46번입니다. 46번. 합성함수의 극한인데요. 자, 이게 fx일 때 구하는 게 리미트 1 플러스구나. 1 플러스 fx 0 마이너스일 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잘 봐. 잘 봐. 쉽게 갑니다. 잘 봐요. x가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간답니다. 이 친구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찾아봅시다. x가 1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1 오른쪽에서 1로 갑니다. 얼마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x가 1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 함수값 재현 얼마야? 0? 그럼 이거 0보다 조금 커요? 0보다 조금 작아요? 진짜 0이에요. y자고 y가 얘는 여기서부터 계속 0이잖아. 이건 진짜 0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게 0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진다는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면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거고 얘는 진짜 0이 돼. 그럼 우리가 이걸 진짜 0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얘를 봐요. 0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0보다 작은 걸 집어넣는데 여기다 0보다 작은 걸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러면 다시 여기 x에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 얘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떼고 생각해. x에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 x에 0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채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에 0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어. 0보다 크면 뭐야?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럼 여기 x자리에 0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 값이 x에 0보다 조금 작은 거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0. 마이너스 0.1 이렇게 생각을 하셔봐요. 마이너스 0.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진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다시 봅니다. f의 0이라는 건 진짜 0의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으셔야 됩니다. F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향해 간다면 y의 값은 1을 향해서 가겠죠. 마지막은 뭐 1만 쓰셔도 됩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확인한다면 1 마이너스일 것이고요. 정신없니? 시간이 어때? 그러면 그 밑에 거 바로 해봐. 그 밑에 거 바로 풀어봐요. 그 밑에 거 47번. 이게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 안에 있는 함수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얘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값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면 이 값보다 조금 크다라고 플러스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면은 그 값보다 조금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아니면 상수함수처럼 계속 그 값이야. 그러면 진짜 그 3, 뭐 5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했어? 승인 했어? 뭐야 왜 그렸니? 잘하네. 다 맞네. 그래도 그렸으니까 그린 김에 해보자. 그린 김에 해보자. 자, 안에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2로 간대요. 여기가 2지? 자,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간다면 함수값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을 거야. 이거는 2인데 얘는 진짜 2죠. 2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2였어요. 그럼 여기 진짜 2라고 쓰면 되고요. 0보다 조금 작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갈지 찾아볼게요.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면 함수값은 이렇게 올라올 텐데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작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f의 2는 2일 때 함수값이니까 1이고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되겠네요. 자, 얘네를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죠. 넘겨가요. 한 페이지 54쪽을 보시면은요 54쪽에 리미트 안에 54번 20쪽에 54번을 보시면은 지금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더하기 1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것들 해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에 4t 마이너스 1. 자, 앞에 거는 그냥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뒤에 건 좀 기술을 걸어야 되고요. 자, 봅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최고차항 계수 1로 수렴할 텐데 얘가 실제로 정확한 1일까요? 1보다 조금 클까요? 1보다 조금 작을까요? 그렇지. 1보다 조금 작아. 왜? 분자가 t 더하기 1이 되었을 때 진짜 1이고요. t 더하기 1보다 마이너스 1을 한 거잖아요, 분자가.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작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f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얘 때문에 별로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수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t를 마이너스 x라고 잡아본다면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분자 분모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봅니다. 그러면은 x-1분의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극한을 찾아본다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1차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4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비 4로 수렴을 할 텐데 얘는 4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진짜 4일까요? 4보다 조금 큽니다. 얘가 4x 빼기 4일 때 진짜 4거든요. 4x 빼기 4보다 5만큼 크기 때문에 얘는 4보다 조금 크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자와 분모에 실제로 분모에다가 그 숫자를 곱했을 때 분자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큰지 좀 더 작은지를 판단해서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결국 우리가 f의 4 우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친구는 f의 1 좌극한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시간 이해되니?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개념 노트를 잠깐 다시 봐야 되겠다. 한 가지 안 썼다. 개념 노트를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개념 노트의 5쪽에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 쓰시죠. 무엇을 쓰실 거냐면 자, 이걸 쓸 겁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 컴포지션에 gx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우리가 f 안에 리미트를 먼저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든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로그 a라고 하자. 자, 로그 fx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자, 이 친구는 로그의 리미트가 진수의 극한을 먼저 찾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x가 b로 가까이 갈 때 a의 fx 이렇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걸 지수의 리미트를 올려서 먼저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앞에 합성함수에서 f와 g가 그 x가 a일 때 둘 다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있다라면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에 있는 것부터 극한을 먼저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승혁이랑 재현이는 내년, 후내년 대학 가시면은 미적분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알려주지 않지만 문제로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로그 같은 경우 극한 찾을 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극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로그를 씌워줍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자, 그러면 다시 개념 노트 거긴 펼쳐놓고 있어도 되겠다. 5페이지는 펼쳐놓고요. 문제를 봅시다. 55번 봅시다. 55번. 55번 보시면은 다음 성질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볼게요. F랑 G분의 F랑 존재하면 G가 존재하느냐. 자, F랑 G분의 F에서 G를 만들어내려면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F랑 G분의 F로 어떻게 연산을 해야 G가 만들어질까요? 나누기 해야 되죠. 나누기. 그치? 나누기 해야 만들어지는데 나누기 할 때는 우리가 개념 노트 봐요. 개념 노트 보시면은 극한의 성질에 5번에 있죠. gx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gx의 극한값은 0이 되면 안 된다. 나눗셈을 할 때는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매치되니? 졸려! 자는 졸려. 두 번째 볼게요. 니은 f 더하기 g, f-g가 모두 존재하면 f가 존재하느냐. 자, 얘네는 둘이 더하면 되죠? 더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디귿 x-af, x-a분의 gx. 얘네 둘을 어떻게 연산을 하면 fg가 만들어지느냐. 곱하기 하면 되죠, 그냥. 옆으로 곱해버리면 x-a가 약분되면서 fx, gx 곱하기가 만들어지니까 곱하기는 괜찮아요. 나눗셈 할 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60번 봅시다. 옆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3이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제곱 마이너스의 9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의 3 플러스 f의 x-의 3. 자, 일반인들은 이걸 치환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반인들이 푸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t는 0으로 갈 거고요. x 자리에 t 플러스 3을 대입을 합니다. 얘는 t제곱 플러스 6t ft, 얘도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ft. 그래서 분자분모를 t로 나눠줍니다. 분자분모를 t로 나눠주시면은 t 더하기 6 마이너스 t분의 ft, t 더하기 6 플러스 t분의 ft. 그래서 얘네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니까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도 3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 극한이 3이고요. 얘 극한이 3이 됩니다. t는 0으로 가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없어질 거고요. 6 더하기 3분의 6 마이너스 3.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다 풀이나 교과서적인 풀입니다. 이게 풀이가 다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우리가 구조를 살피는 게 더 좋아요. 구조를 살피는 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굳이 이렇게 막 치환을 하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구조적인 접근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0분의 f0을 만들면 그건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여기서 만들어내면 돼. x가 3으로 갈 때 지금 0이 3이 되거든? 맞아요? 0이 되거든? x가 3으로 갈 때 얘네들은 0이 되죠? 그럼 분모도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를 분자 분모에 그대로 깔아주면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됩니다. x가 3으로 갈 때 분자 분모를 x-3으로 나눠준다고요. x-3으로 나눠준다면은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극한값을 우리가 알잖아. 얘 극한값이 3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식에는 x자리에 3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 마이너스 4. 그래서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굳이 치환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시고요. 0분의 f 0의 구조는 극한값이 3이구나. 그러면 지금 x가 3으로 갈 때 얘가 f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0으로 가니까 분모에도 그 식을 똑같이 나누어 준 다음에 분자 분모를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0분의 f0의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이 극한값이 3이라는 것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겁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접근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80번 봅시다. 80번. 다 해간다. 두 문제만 더 하면은 한 문제가 더 남네요. 세 문제만 하고 조금 쉽시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해야 돼요. 수투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t라고 했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대요. 그러면 t는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요. 루트에 a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해준다면 분자는 a-4 t제곱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수렴한답니다. b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분모는 지금 1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분자는 2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너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겠죠. 분자가 2차가 되면은 발산하게 될 테니까 a는 반드시 4 날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1차, 1차분의 1차. 그럼 쟤의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묶으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의 a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의 2. 이게 수렴값이 되겠습니다. a의 값이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입을 해준다면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b가 되겠네요. 너무 빠르니? 재현아 너무 빨라? 어때? 괜찮아? 채원이는 괜찮아? 빨라? 조금만 천천히. 그래,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승혁이는 괜찮니? 안 빠르니? 됐어? 알아들었어? 89번 볼게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이 3학년이라면 이건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유형인데 내년에 하세요. 이 유형의 기출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도 많이 나왔어요. 11월에.
예상한다. 이게 재작년 11월 28번으로 나왔거든. 이 문제가 이 유형의 문제가 올해도 아마 11월 28번으로 나오지 않을까. 봅시다. 자,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말. 다항함수 fx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함수 fx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고 다항함수 fx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100%는 아닌데 한 98%는 다항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의 차수를 확인해야 돼요. 먼저 이 fx가 몇 차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걸 fx가 몇 차인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다항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몇 차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예를 볼게요.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수렴합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x가 어떻게 됩니까? fx가 분모의 x의 개수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약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x의 n제곱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동의하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n이 얼마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n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n이 1이라면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돼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이라면 분모가 2차니까 분자가 2차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fx가 얘 3차항을 없애줘야 되니까 4x 세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분의 2차니까 수렴값이 6이에요. 그럼 얘가 3x 제곱으로 가야 되겠네. 동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지 n이 1이라면 fx가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반드시 x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수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n이 1이라면 fx가 x로 묶여야 돼요. x로 묶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x가 남을 텐데 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x 하나 약분하고 난 다음에 극한값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는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자, n이 1이라면 분모가 2차입니다.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분자가 2차가 되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기 때문에 3x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 fx가 x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고요. 몇 x로 끝날 텐데 그 친구의 극한값이 바로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차 항의 개수가 4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얘네들은 x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것들은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만 남는다. 1차 항만 남기 때문에 4x라고 하면 된다. n이 2라면 겁니다. n이 2라면 분모 몇 차니? 3차죠. 분모 3차입니다. 그럼 분자도 3차가 돼야 돼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 돼야 되니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0이 돼야 됩니다. 10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n이 2라고 했어요. n이 2라면 얘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고 그 x제곱의 개수는 이것의 수렴값 4가 되어야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이거 3학년 애들도 어려웠던 거야. 3학년 애들도 어려웠던 거야. 눈에 힘줘! 3학년 애들도 어려웠던 겁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자, n이 3이라면 자, 분모가 4차예요. 분모가 4차니까 분자도 4차가 돼야 돼요. 자, 4차분의 4차니까 fx는 6x 4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n이 3이기 때문에 fx가 x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x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세제곱 항의 개수는 4가 되어야 될 거야. 괜찮니? n이 4라면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n이 4라면 5차예요. 그럼 얘가 5차가 되어야 돼요. 6x 5제곱이 되어야 되고요. n이 4기 때문에 x 4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고요. 그 친구의 개수는 4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똑같겠죠. 개수들은 계속 6, 4, 6, 4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수 하나씩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F1의 최대값은요 1 넣어보시면은 얘가 얼마냐면 11이고요 1 넣으면은 14고요 그 뒤는 계속 10입니다. 그래서 F1의 최대값은 14가 됩니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오답 정리를 꼭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은 오답 노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저거 이야기 안 해줬구나. 우리가 수업이 2월까지 가거든요. 2월까지 이걸 하는 건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1월에 끝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무의미한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서 함수의 극한은 하루 수업을 할 거고요. 함수의 연속을 하루 수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날은 뭐 할 거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3스텝 문제 풀면서 틀린 문제들 오답 다시 풀게 할 겁니다. 복습할 겁니다. 이렇게 소단원, 중단원별로 계속 복습을 할 거예요. 하루 나가고 복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틀린 것들 피드백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다시 풀길 꼭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3학년 애들도 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다음에 103번 보겠습니다. 31쪽이에요. 마이너스 2가 n이고요. a고요. 자, 원 위의 점과 마이너스 2,0 사이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원 위의 점과 얘의 최소값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기술을 걸 수 있죠. 기술을 걸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볼까? 자, 원 위의 한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의 픽스 고정거리가 있습니다. 고정거리가 어디냐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 요 거리가 고정이거든. 요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이 참 친절한 직선이야. y는 루트 3x로 주어져 있습니다. y는 루트 3x. 기울기가 얼마게? 루트 3. 그럼 여기가 몇 도게? 60도지. 그럼 얘를 쪼개고 싶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지금 n이잖아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n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와! 반지름이 루트 3분의 n이 되었어요. 괜찮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요? n, 루트 3분의 n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저 마이너스 2,0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뺀 게 바로 거리의 최소값 fn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2,0까지 거리를 찾습니다. fn은요. 루트에 n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면 3분의 n의 제곱에서 반지름만큼 뺀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0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뺀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0이랑 중심,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